안녕하세요. IT 플러스 기출문제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시트에 있는 내용들은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에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1에서 M1 드래그하고 문제에서 텍스트 맞춤 가로 선택 영역 가운데로 글꼴 서식 20, 그 다음 굵게 표준색 파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맞춤 탭에 보시면 선택 영역의 가로 맞춤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꼴 서식에서 크기를 20으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20 그리고 굵게 그 다음에 색 파란색이란 얘기는 텍스트의 색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표준색의 파랑이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파랑 확인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B3에서 M3 영역을 드래그하라 그랬습니다. B3에서 M3 영역 드래그 테마 스타일의 셀 스타일 강조색 6이라고 했으니까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셀 스타일 테마 스타일에서 강조 6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4에서 B6 이제 이거는 기획부, 영업부, 총무부에 대한 병합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영업부, 컨트롤 누르고 총무부를 드래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맞춤 탭에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보시면 이게 세로 가운데 맞춤이죠. 그러니까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B3에서 M13 영역의 모든 테두리 적용 후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표 내부 전체네요. 컨트롤 A를 눌러서 표 내부 전체를 선택하시고 테두리 메뉴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4에서 C13 영역에 대해서 C4에서 C13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의 첫 번째 숫자 뒤에 하이픈을 그으라 그랬고요. 맨 뒤에 A를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7402 5-7440A로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셀 서식 메뉴에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메뉴를 선택하셔야겠죠. 형식에서 숫자 한 자리의 자릿수는 0입니다. 그래서 0-000을 두면 보기 탭에서 보기 메뉴에서 자 이렇게 5-740이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문자 A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A를 입력해서 5-740A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 서식 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F4에서 F13 영역에 적용하라고 했으니 F4에서 F13 영역 드래그 셀 강조 규칙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 메뉴에 있겠죠. 셀 강조 규칙 그 다음에 2012년 1월 1일보다 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셀 강조 규칙에 보다 작음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 01월 01보다 작은 그 다음에 색은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니까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L4에서 L13 영역은 색조 효과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쵸? 색조.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색조, 그 다음에 노랑, 녹색 가장 아래쪽에 있죠? 선택하시면 이렇게 완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 작업이기 때문에 계산 시트에서 라고 했네요. 그래서 계산 시트 옆에 있는 계산 시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번호 넣는 거 B6에서 B12 영역에 1년번호를 표시하라 그랬고요. B6셀을 1로 시작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로우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B의 6번 셀 선택 로우 함수는 현재 셀 주소를 번호로 반환하는 현재 셀 주소를 번호로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 주소를 행을 빼먹었네요. 행 주소를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low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1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이 반환한 숫자가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이용해서 1번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그 다음 표 1에 K5에서 N6, 6이네요. 옆에 그 다음에 이영어해서 기준금액 G6에서 G12 영역을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기준금액은 판매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입니다. 그러면 판매 단가를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가지고 온 후에 판매 수량과 곱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에서 제품 코드라고 하는 것은 TDP03이기 때문에 TDP만 가져가서 오른쪽에 있는 판매 단가표에 TDP에 해당하는 2000을 가지고 와서 판매 수량과 곱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는 먼저 판매 단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단가를 나중에 갖고 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자동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면 순서를 맞춰주셔야 할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는 HLOOKUP. HLOOKUP은 단가표, 조건 범위에 행 머리글들이라고 표현하는 제품 분류와 판매 단가가 열 머리글처럼 하나의 열의 행 방향으로 쪼개진 것을 HLOOKUP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HLOOKUP 찾는 값은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 세 글자를 찾기 때문에 문제를 읽다 말았군요. 판매 단가는 제품 코드 중에서 기호 왼쪽의 문자열과 따라 다름으로 표 1에서 K5에서 K 영역을 참조해서 가지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프트를 이용해서 왼쪽에 있는 제품 코드 셀에 있는 왼쪽에 3개를 가져다가 오른쪽 단가표와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lookup value에는 제품 코드의 왼쪽 3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옆에 있는 판매 단가표에서 제품 분류와 제품 단가를 뺀 데이터들만 블록 설정해야 됩니다. 요즘은 근데 제품 분류와 제품 단가 같은 제목까지도 블럭을 설정해도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채우기 엔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로 묶어야겠죠. 콤마. 그 다음에 블럭을 설정한 곳에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0을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완성된 게 아니죠. 곱해야죠. 어디를? 판매 수량을 곱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판매 수량을 곱하시면 다시 한번 수식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거 뭐니나? 자, 3번 전체 수량과 재고량, 추가 주문 비율을 이용해서 추가 주문 수량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추가 주문 수량은 재고량이 전체 수량의 60% 미만인 경우에만 전체 수량 곱하기 추가 주문 비율,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추가 주문 수량이 있을 경우 산출된 값에 박스를 뒤에다 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와 and 연산자를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if 함수의 경우는 조건과 참인값, true 값과 false 값을 각각 출력하는데 조건은 재고 수량이 전체 수량의 60% 미만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true일 때 값은 전체 수량 곱하기 추가 주문 비율이겠죠. 그 다음 false일 때 값은 공백이 됩니다. 그 다음 true일 때는 뒤에다 박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는 if를 쓰고요. 조건은 봤을 때 재고량이 전체 수량의 60% 미만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재고량이가 되겠죠. 자, 얘가 어떻게 되다는 얘기죠? 작다 그랬습니다. 미만이니까. 그 다음 전체 수량의 60%니까 전체 수량 곱하기 60%에 되고 0.6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만족하면 전체 수량 곱하기 그 다음 추가 주문 비율이라 그랬죠. 추가 주문 비율은 이 위에 I3번 셀에 있네요. 그래서 I3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I3번은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인 F4를 눌러서 묶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만족하면은 박스를 붙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엔드 연산자 다운표 안에
박스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true일 때 값의 조건은 끝났죠. 콤마. 그 다음에 false일 때 값은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큰 따옴표 2개를 이용해서 조건을 마무리 지으면 되죠. 그래서 조건, 그 다음에 true일 때 값, false일 때 값을 각각 입력했습니다. 됐으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채우기 핸들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지점명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지점명은 제품 코드의 오른쪽 끝 글자 1이면 관악, 2이면 명동, 그 다음 3이면 영등포라고 했습니다. 사용한 함수는 choose와 last문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제품 코드의 오른쪽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품 코드의 오른쪽은 310 뭐 이렇게 되어 있네. 32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1일 때는 관악, 2일 때는 명동, 3일 때는 영등포를 넣어라 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라이트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문은 텍스트 함수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hoose문을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oose는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숫자를 가지고 오는 거죠. 숫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라이트문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에 있는 왼쪽 한 글자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온 숫자가 1일 때는 관악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명동을 출력할 거고요. 3일 때는 영등포를 출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엔터를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되겠죠. 함수를 안 보여줬군요. 함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가 끝글자를 하나씩 가져와서 3일 땐 영등포라고 했으니까 TDP-3에서는 영등포가 나오는 게 정상, TBR-2에서는 명동, 그 다음에 3일 때는 영등포, 2일 때는 관악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반기 매출 현황에서 전체 수량이 200이고 재고량이 100 미만인 판매 수량의 평균을 K10셀에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L9에서 M11, D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행을 가지고 행머리글을 가지고 찾기 때문에 행머리글까지 입력하라고 그랬죠. 전체 수량, 재고량이 들어가야겠죠. 전체 수량과 재고량을 먼저 입력을 하고, 자, 조건이 있죠. 전체 수량이 200이고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량이 100 미만 이고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조건을 같은 행에다 입력하시는 거고, 그 다음 재고량이 100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작다 100보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K의 10번 셀에서 D average를 입력하시고, 전체 범위라고 했습니다. 전체 범위는 행머리글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번호인 B의 5부터 그 다음에 I의 12번 번호를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범위가 설정되지 않는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 범위,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범위라고 얘기했고요. 필드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의 열번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판매 수량의 평균이죠.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의 열번호. 근데 열번호를 입력하셔도 되고 행머리글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마 구하고자 하는 게 판매 수량이기 때문에 판매 수량인 행머리글 2의 5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 범위, 크리테리아죠. 그래서 조건 범위인 전체 수량부터 재고량인 L9에서 M9번까지 블럭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수식은 지금 여기 이렇게 세 줄로 나오니까 위에 걸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인 전체 범위, 그 다음에 필드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것의 열번호 또는 셀 주소, 행머리글, 그 다음에 L9에서 M10은 조건 범위, 크리테리아입니다. 됐으면 엔터. 18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시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1번
분석 작업엔 총 4개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1번은 유효성 검사죠. 그래서 유효성 검사, 분석 1번 시트 선택. 유효성 검사에서 F4에서 F45 영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라고 했고요. 정수로 입력되는 값을 제한해서 한다.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1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4 선택 컨트롤 시프트 아랫발 키를 이용해서 블록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에서 제한 대상은 모든 값이 아니라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이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블록 해지 뭐 이런 것들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분석 1시트에서 B3에서 G45 영역에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1수준은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2수준은 분류를 기준으로 셀색 노란색이 위에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지점이 동일한 경우에 분류의 셀서식이 노랑인 레코드가 각 지점의 맨 위에 정렬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B4에서 G45죠. 블록을 설정하셔도 되고 표 내부에다가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탭의 정렬 메뉴에서 첫 번째 1수준이 정렬 기준이죠. 첫 번째 기준 지점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차순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2수준은 분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라는 기준을 선택하시면 되고 셀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없죠. 그래서 값에서 보시면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셀색을 선택하시면 되고 셀색 없음이 아니라 노란색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확인,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위에 표시라고 되어 있죠. 위에 표시는 지점이 동일한 경우에 노란색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악점의 동일한 지점에서 노란색이 가장 위로 올라오고 명동점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맨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색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분석 2번, 3번 문제입니다. 분석 2번에 B3 분석 2번 시트를 가고요. B3 G45 영역에 분류가 T100이고 금액이 50만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 표시하라 그랬고요. 고급 필터를 이용하라 그랬고 J3에서 J4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결과는 I의 6번 셀 지점 상품명 재고량 금액 필드만 출력되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조건은 I3 J4죠. I3에서 조건을 입력할 건데 고급 필터의 조건은 행 머리글을 기준으로 해서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 머리글인 분류와 금액이 I3번의 분류 그 다음에 J3번의 금액이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조건은 분류가 T100이기 때문에 T100을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고라 그러면 뒤에 조건이 같은 행, 그 다음 또는 그러면 뒤에 조건이 다른 행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액이 T100이고 금액이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50만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가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지점, 상품명, 재고량, 금액 필드만이기 때문에 I의 6번 셀에다 가져가라 그랬죠. 여기네요. 그러면 지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 재고량, 금액을 복사하신 후에 I의 6번 셀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표 내부에 B3에서 G45부터라 했으니까 B3에서 G45는 표잖아요. 그래서 표 내부에다 클릭 또는 블럭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고급 필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가 B3에서 G45인지 범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쓴 I3에서 J4 셀이 되겠네요. 복사 위치는 우리가 지정한 것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지점, 상품, 그 다음에 재고량, 금액까지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의 조건을 완성할 수 있고요. 됐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뭔가를 덜했군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왜 금액까지 안 갔네요. 내가 범위를 설정했나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지금 다시 그냥 해볼까요? 데이터에서 고급에서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그 다음에 범위를 K의 6번까지밖에 안 했네요. 제가 그쵸? 그래서 요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는데 금액까지가 안 갔나 봐요. 아까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급 필터는 내가 범위를 출력 결과를 범위를 잘못 정해서 그런데 결과값이 덜 나올 경우에는 잘못됐을 경우에는 지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난 여기만 범위를 안 정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좋은 예죠. 자, 그 다음에 4번 피벗 테이블입니다. 분석 3번 시트 G3에서 G45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새 위치는 새 워크시트로 하고 생성된 새 워크시트의 이름은 피벗 테이블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스타일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 10번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하실 때 지금 새 워크시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놓고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학점은 지점이죠. 뭐 합계 재고량은 보이지만 관학점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표 내부에다가 동일하게 커서를 클릭하시고요. 삽입 탭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메뉴가 있죠. 자, 범위 선택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B3에서 G45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가 아니라 새 워크시트니까 확인 시트의 이름을 피벗 테이블로 설정하셔야겠죠. 이렇게 한 후에 행 레이블에 관학점이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드래그해서 행 레이블에 올리시고 합계가 재고량이었기 때문에 재고량을 값에다가 끌어내시면 되죠. 그 다음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분류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맨 위에 A의 1번 셀에 있죠. 이것은 필터 키가 보이네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서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출력 결과물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 후에 피벗 스타일 보통 10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도구 탭에 디자인에서 보통 10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피벗 테이블의 경우는 출력 결과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출력이 되면 이것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인 기타 작업을 가보도록 하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db.txt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인지 액세스 파일인지에 대해서를 확인하시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분석 3번 시트고요. 분석 3번 외부 데이터고요. 원본 데이터 형식은 구분 기호 공백으로 분리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온 예제는 이제 공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에 액세스가 아닌 텍스트죠. 텍스트 선택.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시험 보실 때는 C 드라이브 OA 폴더 안에 db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제 파일이기 때문에 db라는 파일을 갖고 올 건데요. 구분 기호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분 기호.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제는 공백이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온 예제가 틀려서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탭 다음 그 다음에 더 이상 이 마지막 3단계에서는 3단계 중 3단계는 숫자는 숫자, 텍스트는 텍스트로 만들어주는 일반 데이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을. 그 다음 마침을 선택하시고 자 위치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3번 셀을 선택하시면 A의 3번 셀을 선택하시면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차트네요. 마지막이 아니군요. 2, 3, 4번이죠. 차트 시트의 구분 B의 3번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D3에서 G7까지 블럭을 설정하고요. 삽입 탭에서 지금 여기서 3차원 원통형이라고 했죠. 세로 막대형의 3차원 원통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10에서 G26까지 옮겨 놓으라고 했으니까 B10에다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G26까지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늘리시면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번이 끝나죠. 2번 문제가. 그 다음 3번 문제 각각 2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의 레이아웃 3번 그리고 제목을 입력하라고 했죠.
차트 레이아웃의 3번 선택,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분기별 매출 비교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행렬 전환을 그림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행렬 전환은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이 있죠. 선택하시면 출력 결과물과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 스타일은 10번이라 그랬습니다. 스타일 10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로 갑축의 표시 단위를 100만으로 하라 했습니다. 요 부분이 세로 갑축이고 가로 항목이죠. 그래서 세로 갑축 숫자를 선택, 오른쪽 버튼 축서식 메뉴 선택하시고요. 표시 단위에서 없음이 아니라 100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닫기를 선택하시면 출력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4분기 계열에 4분기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여라. 4분기는 색을 봤을 때 4분기는 이렇죠. 여기를 내려야겠네요. 범리에서 봤을 때 4분기는 자주색 계열이죠. 그래서 자주색 계열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레이블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메뉴가 문제가 다 끝나게 되죠.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쵸?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죠. 셀 포인터를 클릭하시고 셀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차트 시트의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 그랬네요. B3에서 G26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B3에서 G26까지 드래그 이렇게 한 후에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보시면 페이지 설정 그룹에 인쇄 영역 설정이 있죠.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B3에서 G26이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글 삽입이라고 했네요.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선택 왼쪽 구역에 머리글 입력하라 했으니까 머리글 바닥글 머리글 편집 왼쪽 구역에 파일 이름 표시 그래서 왼쪽 구역 파일의 이름은 요거죠. 그 다음에 확인을 선택하시고 미리 보기에서 확인 그 다음 확인을 누르시면 끝이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요것은 이제 상공에 있어서 제공되는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오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IT 플러스 스프레드시트 자격증 문제풀이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